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캠핑을 할 만한 곳이 아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해 출입금지 안내판들이 여기저기 꼽혀 있는 곳에서 어느 가족이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태연하게 모닥불에 고기를 굽는 한국인 사위와는 다르게 미국인 장인어른인 패트릭 씨는 표정이 좋지가 않은데요. 분위기를 좋게 풀어보려고 한국인 사위가 패트릭 씨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패트릭 씨의 말과는 반대로 한국인 사위는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기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야 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진정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한국인 사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멋진 한국인 사위를 못마땅해 했어요. 미국은 마초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부터 강요 아닌 강요를 받으면서 자라곤 해요. 남자가 눈물을 보인다거나 정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주위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건 물론이고 평생 친구를 못 만드는 상황까지 생기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매우 섬세한 편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강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저희 이런 본성을 숨기며 평생을 지내왔었죠.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하며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땐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다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다정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고 저 혼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였죠. 어쨌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국인 청년을 데리고 와서 딸인 루시와 한국인 청년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름 한국인 청년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어요. 이민 2세대로 지내면서 영어는 물론 잘했고 스타트업 대표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20대이지만 부모 도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는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딸과 사위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 둘은 제 걱정을 끼치는 일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한국인 사위를 100%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마초적인 사위를 원했었나 봐요. 딸에게 다정다감한 것도 좋지만 저와 함께 사나이다운 느낌의 그 무언가가 없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네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고 미국의 여느 가정처럼 저희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굽기로 했죠. 저는 남자답게 바베큐통에 불을 붙이고 따가운 연기와 냄새를 견디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위는 갑자기 제 옆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더니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사위는 혼자서 힘들게 고기를 굽고 있는 저를 돕기 위해 선풍기를 가지고 나왔고 연기를 제 반대 방향으로 보내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저를 연약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자고로 남자라면 이 정도 연기쯤은 마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위는 알았다고 하며 가져온 선풍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위에게 미안해요. 사실 요리하면서 나오는 그 흐름과 연기들은 각종 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들으며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미국인 남성이고 자고로 미국인이라면 힘든 상황을 티를 내서는 안 되며 거친 모습들을 평생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사위가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도 마치 여성스럽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인 사위를 저는 제일 남자답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저는 요즘 사람들이 연약한 남성을 표현하는 초식남 또는 너드남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을 정도의 한국인 남자라고 생각했죠.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다녀오자고 했죠. 사실 사위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강한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요. 루시의 결혼 후에 거의 여행은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루시와 한국인 사위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딸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미국에서 일만 하는 남편을 위해 바람 좀 쐬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카를 점검했습니다. 어차피 캠핑카에서 생활을 할 것이기에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캠핑을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공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귀찮은 마음에 시동만 잘 켜지는지 확인하고 기름만 가득 채운 후에 출발했습니다. 저의 안일한 준비가 캠핑을 가서 크나큰 조난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딸과 사위를 태우고 저희 셋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사위는 큰 배낭 하나만 들고 왔더군요. 그래도 캠핑인데 준비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순진하게만 살아온 줄 알았던 한국인 사위를 위해 미국 야생의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들떴습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저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찻길에서 벗어나 숲속을 살짝 들어가서 둘러보기로 했죠. 잠시 숲속에서 숨을 돌리고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켜려고 하는 순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한국인 사위 역시 시동을 몇 번 걸어보더니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해가 곧 지려고 하는데 아직 목적지까지는 2시간 이상을 가야만 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도로에서 벗어나서 숲속길 쪽으로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구조 연락을 시도했어요. 압불싸. 핸드폰까지 터지지 않더군요. 딸아이와 한국인 사위의 핸드폰까지 모두 터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한국인 사위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캠핑카에서 하루 머물고 내일 도로가로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딸과 사위에게 참 미안했어요. 괜히 캠핑은 가자고 했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지인 캠핑장 근처에서 도착해서 구워 먹을 고기들과 음식들을 사갈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졸지에 굶어야 할 상황에 놓여진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밥은 굶자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한국인 사위는 자신이 가져온 배낭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조림과 빵 그리고 물 등이었죠. 저는 사위가 꺼낸 음식들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차를 운전하며 먹은 초코바가 다였기 때문에 저 역시 배가 고팠었거든요. 한국인 사위는 여행을 가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될지 모르기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참 대견하더군요. 저는 일단 도착해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사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그렇게 사위의 준비성 덕분에 우리 셋은 배부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었어요. 내일은 부디 이 상황을 벗어나길 바라며 잠을 청했습니다. 막잠에 들려고 하자 주위에서 야생동물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늑대의 울음소리였죠. 저도 실제로 늑대의 울음소리를 이렇게나 가까이서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늑대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 불을 켜고 한국인 사위는 차에 있던 엽총을 들고 차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말이죠.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늑대의 울음소리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혹시라도 다수의 늑대가 저희를 습격하기라도 한다면 총이 있더라도 위험할 건 자명했거든요. 한국인 사위는 알았다고 한 뒤 잠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2번 울렸어요. 그리고 사위는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사위는 위협 사격만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대체 저런 용감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슬며시 물어봤어요. 혹시 사위가 예전에 사냥꾼과 비슷한 일을 했었는지요? 딸은 웃더라고요. 한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고 온다고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모병제이고 대부분의 나라 역시 모병제이기에 딱히 한국의 군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지역으로 가기 전에는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을 다루는 실력이며 주위의 경계까지 철저하게 지켜낸다는 점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미국인 남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나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까지 오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한국인 사위에게 보호받았다는 사실이요. 저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인 사위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마초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자네를 100%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다고요. 한국인 사위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미국인보다 수염도 적게 나고 피부도 깨끗하다 보니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오면서 그런 편견도 많이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자원해서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녀왔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인 사위를 생각했던 제 모든 편견이 부서졌습니다. 이미 남자로서 충분한 모습이고 겉으로만 그게 티가 안 났을 뿐이지 저보다 훨씬 마초 같은 사나이였던 것이었죠. 그 후로 한국인 사위에 대해서 저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의 한국 남자라면 제 딸을 안심하고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몸을 키우고 거친 스포츠를 즐기며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 장인어른인 패트릭 씨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군대에서 한국 남자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제로 민방위를 거치며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로서 살고 있죠. 미국의 패트릭 씨의 편견을 깨는 사건이 생겨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